백 법무사의 위증을 막기 위해서 1억이라는 돈을 입막음용으로 이제 건넵니다. 거기에 김건희가 갑니다. 최은순이라는 사람이 사기치고 다니는데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PD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그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1억 원이라는 돈을 들고 돈 심부름을 갑니다. 법무사를 회유하려고 이제 간 거죠. 그것도 이제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이자를 안 내니까 1억 들고 찾아갔다고 하는데 말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순순의 말대로 회유하려고 1억 원을 들고 백 법무사를 김건희가 찾아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거예요. 예, 거짓말하는 것들이 이제 몸에 습이 돼버린 거죠. 영상 먼저 보시고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나 여기 명신내 왔어. 이 증거라는 걸 아주 환장을 하겠어. 증거하지. 응. 그래서 이 새끼 입태를 막내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랬더니 돈을 또 꿔달라고 그래서 1억 5천, 그리고도 또 대택이하고 그거 할까봐 내가 법무사 1억 줄게 했거든. 이건 원장님도 모르는 거야. 내가 1억 줄게 했거든. 이 새끼 그것도 맞아. 그래서 나중에 명신이, 싹 그거 해버리더니 나중에 명신이가 가져간 것도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예, 그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사건에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집이 내 집인데 네. 그거를 백법무사가 자기한테 등기를 옮겨갔는데 네. 계속 대출이 내 이름으로 해서 빠져나갔다니까 대출금을 안 가져간 거야. 은행에서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집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대출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뭐 어떻게 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내가 1억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처음에 2003년도에 처음에 그거 시작할 때 뭐 건물 그때 보러 갔었어요. 엄마가 무슨 건물을 산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때 정대태 회장님이 오셨는데 멀리서 보니 인사만 하고 네. 뭐 내가 또 어린애가 무슨 할 말을 해. 그리고 내가 무슨 1억을 들고 가 어린애가. 지금도 1억 큰 돈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큰 돈인데 난 진짜 돈 없어 죽겠는데 무슨 1억을 들고 가 그 당시에 애가. 근데 그 백법무사 만날 때 한 번 그땐 들고 왔었지. 백법무사. 그 저기 정부장 친구분. 예. 예, 그땐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 사건에 개입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집이 내 집인데 네. 그거를 백법무사가 자기한테 등기를 옮겨갔는데 네. 계속 대출이 내 이름으로 해서 빠져나갔다니까 대출금을 안 가져간 거야. 은행에서 빨리 가져가야 되는데 자기 집 됐으니까 자기가 이제 대출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짜증내지. 아이 왜 자꾸 내 통장에 자꾸 돈이 빠져나가냐고. 이거 빨리 가져가라고 하라고 그 아저씨한테. 이제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이제 그렇게 지금 이렇게까지 약간 좀 좀 사이가 불편하다 그래서 그럼 나한테 그러면 뭐 화해시키면 되는 거야? 해가지고 내가 그럼 뭐 어떻게 된 건데 해서 어쨌든 막 그래가지고 내가 1억을 들고 갔어요. 그래서 아저씨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우시는 거야? 내가 물어봤지. 근데 뭐 너무 복잡해 얘기가. 그러니까 내가 아들한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야. 예. 그래서 가져왔다 그냥 안 주고 나왔다니까요. 안 줬다니까. 내가 1억을 들고 와서 증거 회유를 시켰다는데 뭘 알아야지 증거 회유를 시키지. 난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근데 내가 거기 무슨 사건에 개입이 깊숙이 돼 있는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네. 내가 무슨 사건에 개입이 돼 있어? 전혀 없는데. 2004년, 2005년 이 사이에 양재택 전 검사와 김건희 씨가 이 부적절한 관계, 매우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면 정대택 선생님과 이 최은순 씨 모녀 간의 송사는 형사소송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을 우리 박대윤 기자가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동거를 하는 동안에 경찰은 위증 혐의로 이제 최은순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하죠. 그러나 또 이제 이건 또 다른 사건인데 이 사건 역시도 이제 위증을 했다라고 해서 구속 기소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검찰은 모해 위증 혐의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혐의로 다 돌려보냅니다.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양심 선언을 통해서 드러나지만 양재택 검사가 작용을 했다라는 이제 최은순 백법무사 측의 양심 선언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김건희 씨가 1억 원 수표를 전달하는 과정이 이제 이어지고,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거에 대해서 이자를 자기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이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2005년 8월 11일 검찰 진술 조서입니다. 여기서 이자를 현재 지불하고 있다고 해요. 자기가 집을 2억 3천짜리를 법무사에게 그냥 넘겨줬다면은 명의이전이 된 거잖아요. 근데 명의이전을 해놓고 난 뒤에 김건희 씨는 계속 은행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백윤복 법무사를 3번 만났다고 진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니라 네. 이제 허위 진술에 따른 오답으로 넘겨줬다라고 네. 하는
정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때 이제 아파트하고 현금이 함께 건네져 가는데 아파트가 이 당시에 한 2억 한 3천쯤 됐죠. 2억 3천. 네, 근데 이 아파트는 사실 김건희 씨가 그 최은순 씨로부터 이제 증여를 받은 거예요. 네, 사실상 증여를 받은 건데 이 아파트의 대출금이 다 완납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 아파트가 백윤복 씨한테 넘어갔고 네. 백윤복 법무사는 위증의 대가로 아파트를 받았는데 이 대출금이 다 갚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면 당연히 대출금을 백윤복 법무사가 갚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위증의 대가로 준 거기 때문에 대출금을 이제 김건희 씨 모녀가 갚아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중에 이제 1심에서 정대택 선생님이 이제 그 유죄가 선고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12억을 주기로 했던 것을 조금 성공 그 사례비를 조금 깎으려고 하다가 백윤복 법무사가 마음에 이제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불만을 표시하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백윤복 법무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1억 원 수표를 들고 건네갔고 그렇죠. 그 1억 원을 들고 건네간 과정을 나름대로 합리화하기 위해서 아니 아파트를 이제 이전에 갔으면 대출금도 본인이 갚아야 되는데 대출금을 내가 내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단돌이 하러 대출금을 당신이 갚아라라고 요청하러 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는 1억 원을 들고 백윤복 법무사를 찾아간 걸 입막음용으로 찾아간 게 아니고 일종의 대출 이자를 이제는 당신이 내라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일종의 항의하러 갔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이제 그런 도탁이 취지로 이제 아니라. 불러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1억 원 수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이유는 녹취록에 바로 김건희 씨가 자기가 1억 원을 들고 갔다라고 처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내 집을 법무사한테 줬다. 분명히 내 집이라 했죠. 네. 내 집을 줄 때는 자기가 줘야지 누가 줍니까? 그런데 대출금도 안 받았는데 왜 등기를 넘겨주고 이거부터가 본질적으로 거짓말이다. 그렇죠. 정상적인 이제 부동산 네. 거래라고 네. 보기가 매우 어렵고 그러니까 내 집을 줬는데 뭐 내 집을 줬는데 자기가 개입을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다른 부분은 설명들 해주시면 앞부분에 이 녹취록 앞부분에는 김건희 씨가 무슨 1억을 들고 가냐 큰 돈 아니냐 그때 돈 없어 죽겠는데 무슨 1억을 들고 가냐 이렇게 부인하는 대목이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때 앞부분 이 대답이 나오기 전에 이명수 기자가 질문을 할 때 백 법무사한테 1억을 들고 간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야 하는데 잠깐 이제 착오에 의해서 이 정대택 씨한테 1억을 들고 가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정대택 씨한테 무슨 1억을 들고 가냐 하면서 이제 부인하는 대목이고 그 이후에 본인 입으로 백 법무사한테 1억을 들고 간 적이 있다. 화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대목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서 이제 1억을 들고 갔는데 결국은 주지 못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당초 그 위증의 대가로 아파트 2억 3천짜리하고 현금 한 10억 정도 해서 총 12억 한 13억 정도를 주기로 했는데 아마도 아파트 한 채 정도만 주고 입을 씻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1억 8천 주려고 1억 8천 주려고 해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1억 원을 더 주고 요걸로 그냥 입막음 하려고 했었는데 백윤복 법무사가 12억 13억 정도 받기로 했는데 고작 1억 8천 주고 또 1억 수표 하나 더 들고 와서 이걸로 끝내려고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자괴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억 원 주겠다고 한 걸 이제 안 받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들고 나온 거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여기서 나는 이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사실 사건 기록을 보면 애당초 정대택 선생님이 최은순 씨하고 같이 투자하기로 했었던 이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오금 스포츠 프라자인데 이 오금 스포츠 프라자가 어떻게 된 건물인지 이 현장을 최은순 씨가 아니고 김건희 씨가 직접 가서 투자 가치가 있는지 직접 현장을 김건희 씨가 둘러본 부분들은 예, 사건 기록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애당초에 정대택 선생님과 최은순 씨가 이 오금 스포츠 프라자에 투자를 했던 초기 과정서부터 김건희 씨는 개입이 됐던 거고 따라서 이 이후에 그 분쟁 과정에서 그것을 이제 입막음 법무사를 이제 입막음하는 과정도 역시 김건희 씨가 개입이 됐던 거다. 김건희 씨는 누구보다 이 사건을 잘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건데 본인은 사실 이건 전부 어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은 있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당시 지금 한 번 만났다고 했죠. 정 회장을. 만나서 한 번 만난 건 맞는데 옷차림이 백바지에 깜장 선글라스 까만 선글라스 그리고 자켓 입고 왔는데 와서 그 당시에
이 정대택 회장이 어머니랑 같이 와서 이 건물 상황에 대해서 이 사업에 간단한 브리핑까지 같이 했다는 거예요, 있을 때. 근데 김건희라는 사람이 정대택 회장 얘기는 모든 걸 주도해서 했다. 어떤 뭐 90년대도 사업을 많이 했다고들 얘기하는데, 그 김건희 씨가 그걸 몰랐다는 거는 거짓말이고, 이 김건희 씨 녹취록을 틀면서 우리가 부연 설명을 길게 하는 거는 김건희 씨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김건희 씨가 스스로 내가 뭐 돈을 누구 뇌물 줬다 자백은 이런 게 아니라 이명수를 그 현혹해서 그 자기 사람으로 끌어들이는 이명수를 설득하기 위한 기술적인 거짓말이라 여러분들도 깜빡 속아요. 근데 우리는 알거든. 내용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니까 지루하다는 말씀 마시고 이런 내용들 잘 숙지하시고 명절날 양대택과 그 불륜관계를 첩사리를 하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첩사리를 하다가 양재택이 사표 내니까 권력이 없잖아. 그래서 뒷배 봐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조남욱 회장이 소개해줘서 또 윤석열을 무슨 무정 스님이 했다는데 이 검찰 진술 기록 보면 그 조남욱 회장이 윤석열 검사를 소개해줘서 2년간 지금 교제를 하고 있고 내년 11월 달인가 결혼하겠다는 그 있어요. 그게 증거가.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희가 하는 방송이 한 방이 없다고 불만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저희는 진실을 알리고 영부인을 검증하는 거다. 염종인 후보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 본인은 그 백윤복 법무사를 한 번 만나러 갔고 1억 원을 건네주러 갔다가 돌려주지 못하고 나왔다. 나는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이 김건희 씨. 예, 그 7시간 녹취록, 이 발언이 얼마나 실제와 차이가 나는지 부분들을 우리 이제 박대용 기자가 또 간략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녹취록에서는 이제 잘 모른다. 애가 뭐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뭐 나는 잘 몰라서 그냥 무슨 일인가 물어보러 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당시에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김건희 씨가 직접 얘기한 것들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건 이제 수표를 전달해 줬다는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얼마를 검사가 물어봅니다. 얼마를 지급하셨나요? 했더니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월 110만 원 정도 이자가 빠져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1000만 원 정도를 지불합니다. 그러면서 법무사를 3번 만났다. 자기가 이 녹취록에서는 한 번 정도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우연히 뭐 만난 것처럼 얘기하지만 진술이는 백윤복을 3회가량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셨죠. 예, 제가 백윤복 법무사를 3회가량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2번, 3번 만난 내용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백윤복 법무사 집을 찾아갔다 그러고 두 번째는 화해를 시키기 위해 만났다 그러고 세 번째 바로 1억 원을 주기 위해서 만나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이나 자기가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잘 모르는 사람이 가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최은순의 법정 진술에서도 김건희의 1억 전달은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여부도 뭐 나중에 위증 여부가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은순 씨는 신중하게 답을 했을 겁니다. 최은순 씨는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잘 모릅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김건희 씨가 자발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백윤복 법무사는 나중에 이제 양심 선언에서 김건희가 1억을 주며 위증 교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빨간 줄 보시면 고소인 최은수는 동료의 자녀인 김명신을 시켜 1억 원을 제시하며 항소심에서 위증을 계속하여 줄 것을 교사하였으나 1억 원의 교부를 거절한 바 있다라고 자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최은순, 김건희 두 모녀는 이 사건에서 당사자이고 김건희 씨는 마치 사건에서 많이 벗어나서 잘 모르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김건희 씨는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고 이 사건의 모해 위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피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김명신을 시켜서 1억을 주면서 계속해서 위증할 것을 교사했다. 최은순이. 김건희와 최은순이 그렇게 이제 행동을 했다라고 이제 백 법무사가 엄주의 자수서에다 이렇게 제출을 한 거예요. 이 사건은 복잡한 것 같아도 진짜 간단해요. 이 최은순과 정대택이라고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사업을 공동으로 했어요. 스포츠 센터를 인수해서 운영하는 건이었는데 사업을 잘 해서 52억이라는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제 반반해서 26억씩 나눠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최은순이 자신의 주특기를 발휘합니다. 이 공동투자 계약서가 위조된 거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정대택 씨를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약서 다 작성할 때 백 법무사가 작성을 했거든요. 이분은 이제 정대택 씨의 친구죠. 최은순이 이 백 법무사를 회유를 한 거예요. 원래 이제 26억이라는 돈을 정대택 씨한테 줘야 되잖아요. 투자 이익 뭐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반절 13억이죠. 13억이라는 돈을 백 법무사한테 주기로 약속을 하고 위증을 해달라고 하는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2억 2천을 받는데 김건희 명의 아파트로 하나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현금 이렇게 되겠죠. 대출금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백 법무사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제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위증까지 해줬는데 13억을 다 받아야 되겠는데 안 주니까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화나 있으니까 이 백법무사가 화나고 열받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를 통해서 1억이라는 현금을 쥐어 들고 이제 보낸 거예요. 달래려고. 그거는 과정에서 이제 김건희가 이 백법무사를 3번을 찾아갔다라는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이제 김건희는 지 엄마 최은순과 공동 사업을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것도 모두 그냥 1억 들고 찾아갔다. 이게 해명이 됩니까? 김건희 얘기는 이 백 법무사가 이 대출금을 안 갚으니까 이자가 자기 명의로 계속 나오니까 이제 돈 1억 들고 찾아갔다고 하는데 이제 비정상적이잖아요.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보대출로 승계 받아서 갖고 가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입막음용으로 이제 아파트를 주다 보니까 급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대출금을 가져가지 못한 거죠. 백 법무사 앞으로. 보니까 이제 이자가 나오고 있었던 그런 모양이에요. 검찰 진술 주소 보면은 1,000만 원 정도 이제 김건희가 냈다고 하잖아요. 그 이자를. 백 법무사는 양심선언을 하고 괴로웠던지 암에 걸려서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정대택 씨 이제 혼자서 외롭게 지금 뭐 20년, 30년째 이제 이 최은순, 김건희 모녀와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뒷배를 봐줬던 검사 집단과 계속해서 20, 30년을 계속해서 전 인생을 바쳐서 싸우고 있는 거죠. 돈도 잃고 청춘도 잃고 다 잃었죠, 이분은. 이 사건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정상적인 거래조차도 무효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정상적인 민사 거래잖아요. 그것을 형사사건화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뭐 사문서 위조죄 뭐 이런 걸로 겁니다. 또 백 법무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법 위반으로도 걸었어요. 걸어가지고 자꾸 유죄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유죄 증거, 형사 증거를 가지고 민사 분야까지 이제 무효화시켜가지고 그 자체를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런 수법을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 뒷배로 검사라고 하는 집단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질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국가 권력을 한 개인을 위해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검사 권력을. 그런 와중에 그 김건희, 최은순 모녀와 가깝게 지냈던 이제 검사들이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김건희, 최은순 모녀를 위한 뒷배로 활용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정말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중요한 사건이고 어렵지 않아요. 너무 간단해요. 간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되돌아 살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모든 악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국민들께서 본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실 수 있어서 이 윤석열, 김건희 정권을 심판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비였습니다.